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신묘일주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고요. 신묘일주 사주 성향 볼게요. 칼로 다듬은 목공품이라고 제가 썼죠. 이 신금의 날카롭고 정교한 칼로 나무를 다듬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고 똑 떨어지고 꼼꼼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재성을 깔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결과지향적이겠어요. 디테일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손재주도 뛰어나고 깔끔하고 성정도 깔끔해요. 지저분한 거 싫어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어요. 12운성 절로 들어오니까 욱도 얼마나 있겠어요. 끊어질 절자잖아요. 그런데 절이지만 이 신묘는 좀 소심절이에요. 막 발산의 이 무인의 기질로 다 잘라내고 목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은 좀 말이 매섭기는 한데, 이 신묘의 절은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신금 자체가 원래 착하거든요. 좀 소심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착해요. 금기운 중에서도 경금은 좀 원석에 가깝다 한다면, 신금은 이미 용도가 확정된 완제품 같은 그런 음의 금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매너가 확실하죠. 주지도 받지도 말고 건들지 않으면 세상 다정하고 쿨하고, 그런데 나의 영역을 어지러뜨렸다 그러면 가만 안 있어요. 신강하고 상관, 편인, 겁재가 많은 신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밀하게 복수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손재주, 정교함, 정밀, 기술, 전문, 자격증, 이과, 계열, 두뇌, 회전, 글자 그대로예요. 통찰력, 말하자면 영감, 직감이 대단하죠. 눈치를 넘어서 촉이 진짜 좋은 거예요. 신묘하잖아요. 이 신묘한 촉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예민하겠죠. 무엇보다도 이 일간 그리고 일지가 모두 현침이잖아요. 바늘처럼 뾰족한 기운이라서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묘가 화가 났다, 원래 누가 두고 보자 하면 보통 안 무섭잖아요. 그런데 신금일간은 좀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도 면밀하고 오래 가거든요. 화나면 냉정하거든요. 원래 양일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싸늘하게 오래 가는 거예요. 자, 신묘는 절로 태어나서 좀 확 잘라버린다는 기운보다는 착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움이 좀 어떻게 오냐면, 진짜 친한 가까운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또 너무 훅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공포에 떤다라기보다는 매섭다, 손절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더 신묘에게는 절의 기운에 맞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지장간 볼게요. 갑을이죠. 정제, 편제, 좌법으로는 제왕, 걸록이고요. 재성의 기운이 최대치라는 거예요. 재성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이과 계열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치밀하고 정밀하고 현실적이고 돈돈하고 또 수완가이고 눈치가 빠르다. 공망은요, 오미예요. 관성과 인성이 공망이에요. 관성이 공망이라는 것은 육친도 육친인데, 이 심리적인 특징을 꼭 짚고 가셔야 돼요. 관성 공망은 관성이 구멍이 난 거예요. 관성의 심리적인 역할은 명예고요. 참을성이고요. 참을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나를 통제하는 통제 심리예요. 이것이 좀 약한 거죠. 마침 12운성이 절지고 묘목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묘파성이라고 하잖아요. 파는 깨진다는 거예요. 묘목은 지지 중에서도 글자가 세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고 깨지는 기운인데, 뭔가 공명심이 좀 약할 수 있다. 편법적인 유혹에 약할 수가 있다. 뭐 관행, 이중계약, 예를 들면 뭐 이런 편법성에 그냥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기가 형충파해로 이런 행운이 올 때 특히 편법성은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다 그냥 지나가는데 나만 걸리는 거예요. 관성이 공망까지 붙으니까 더 그런 거죠. 인성도 공망이에요. 묘파, 이 천파성의 기운이 인성의 공망까지 건드리니까 공부가 진득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되면 직업의 이동이 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성을 보면요. 신묘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무조건 재성의 특징을 잡아먹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신강하면 사업도 되지만 일지가 절지니까 너무 돈돈하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묘도 벌 때는 진짜 엄청 벌어요. 그런데 엄청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 안전빵으로 운영하시는 게 제일이고요. 재성의 특징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손재주, 정밀, 치밀한 업상에 다 좋은 거예요. 의료, 엔지니어, 기계, 금융, 또 미용, 공예, 물리치료, 치공 다 포함입니다. 자, 오각형 이미지화에서 십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 일간이니까 금기운을 빨간 동그라미 일간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금수, 목화, 토로 돌리고요. 오각형은 각 십성의 자리가 붙박이니까 사주원국의 글자들을 각 오행에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신묘니까 비겁 재성에 두고요. 그리고 지장간 재성에 갑을 두고 좌법으로 보니까 걸록 제왕이고요. 지장간에 없는 오행, 먼저 비겁부터 보면 사주원국에 경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경금은 태가 되는 거예요. 인종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식상, 수기운이고 계수는 묘를 보면 장생, 임수는 묘를 보면 사가 되고요. 관성은 정화는 병, 병화는 목욕이고요. 그리고 인성, 기토병, 무토, 목욕이에요. 화토동법이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부터 볼게요. 재성, 목기운이고요. 간목은 제왕, 을목은 걸록이네요. 제왕, 걸록이 어디에 앉았어요? 절궁에 앉았죠. 일단 절궁이면 절처봉생이라는 말부터 좀 짚고 가야겠어요. 절처봉생이라는 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날 길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일주가 절궁에 앉으면 뭐든 끊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것이 절체절명의 순간이겠죠. 저는 밧줄에 비교를 했는데요. 이 밧줄이 제가 설명하려고 제가 그렸어요. 못하는 게 없네.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진담인데 농담이에요. 자, 절의 특징인데요. 밧줄이 어느 부위는 튼튼한데 어느 부위는 사근 데가 있고 좀 끊어질 듯한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처봉생이 뭐라고요? 끊어질 위기의 순간만 잘 버티고 견디면 다시 튼튼한 밧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의 특징은 이 끊어질 위기를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댕강 해버리는 거죠.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좀만 참으면 되는데 다시 튼튼해지는데 그걸 못 참고 그래서 신묘가 성격이 급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묘만 그렇겠어요? 절지의 일주 친구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재성, 갑, 을이 제왕, 걸록이면 그 기세가 대단하겠죠. 재물로 보면 어때요? 제왕, 걸록이니까 재물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풍선으로 볼까요? 부풀어서 와 신난다. 그런데 12운성이 뭐예요? 절이잖아요. 결국은 부풀어서 빵. 그래서 제왕 걸록좌 절궁의 재물운의 특징이 어떻다?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아닌데요 할 수가 있어요. 신금에 재성으로 앉았으니까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을 중시하고 그래서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도 않겠죠. 신묘가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좋아요. 제왕 걸록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앉았어요? 절. 그리고 재성, 왕지는 뭐예요? 정편제가 혼잡이라고요. 어느 시기에는 좀 귀가 얇아지고 일확천금, 대박, 횡재수 이런 것에 자충수를 두는 시기가 있거든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나 그래서 신묘는 내가 절이구나. 그러니 호재가 온 듯해도 늘 안정적인 현실 운영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 그런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죠. 여튼 재물운이 제왕 걸록이고 절제 앉았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옛날이요. 옛날에 우리 집 마당이 천평이고 또 일하는 분들도 계셨고 모임 때마다 소도 잡고 이렇게 돌림 노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명이게 부인이죠. 부인이 제왕 걸록이면 어떨까요? 재물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엄청 세겠죠. 자기 철학이 강하든 목소리가 크든 고집이 세든 이 부인 자체는 대단한 수완가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절이야. 부부관계가 어떨까요? 무정한 거예요. 하지만 신묘 남자는 어때? 부인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죠? 강요 아니고요. 그냥 괜히 자존심 내세우고 나 저 여자 꼴보기 싫어. 나 이겨먹으려고 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좀 이겨먹으면 어때? 이기고 지고가 어딨어요. 돈 앞에서는 또 모든 일 앞에서는 부부가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죠. 아직도 조선시대 사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안 돼.
그런데 못 참고 신묘가 그 순간 욱해서 또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못 참고 또 여자 문제로도 도출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절처봉생이죠.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시고 너무 화가 나도 너무 끝까지 가는 말 꾹 참으시고 어금니 꽉 깨물고 또 참고 그러면 절처봉생 또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만 전우애가 될 수 있죠. 남녀 사이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전우애가 어때서요? 죽음을 넘나들면서 쌓인 이 전우애는 사실 남녀 관계를 넘어서죠. 그러니 뭐예요? 신묘 남명은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남잔데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녀 모두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대단한 수완가시겠죠. 그런데 결론은 절이니까 밖에서 너무 좋은 사람인데 우리 집 안에서는 자식이 그러는 거죠.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또 우리 형제들한테 아빠가 해준 게 뭐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 아빠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그렇죠. 저는 지금 재성의 제왕 걸록좌 절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만 보는 건 단편적인 거겠죠. 전체 사주를 보고 또 아빠 사주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스레 맞아 일주만은 있지 이렇게 부끄럽네 설레발 쳤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세요. 귀여워요. 자 지장간 없는 오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하겠습니다. 신금은 절이라고 했고요. 경금은 태죠. 절, 태종, 절궁이에요. 절이라는 기운을 말씀을 드렸어요. 분리, 절단, 끊어짐의 기운이에요. 이것이 절로 귀결이 또 되는 거예요. 그 기세가 가늠이 되실 거예요. 일단 나의 에너지가 절의 기운이니까 성격이 급하고 외부적인 요인에 일이 일비, 즉각 나오는 거예요. 신금이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의 변화는 그런 거죠. 형제, 친구, 동료는 어떨까요? 분리 절단이니까 관계성이 아주 돈독하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사주 원국에 경금이 있으면 또 어때요? 태이지만 이 신금 옆에 경금이 있다라는 것은 신금에게는 그리 유리하지 않아요. 경금이 디테일한 신금을 안 알아주고 절의 기운으로 막 가려고 하니까 형제, 친구, 동료가 일단 안 맞고 내 마음도 불안하고 기복이 심하고 이런 것은 여전한 거예요. 인성 볼게요. 토기운이고요. 병, 목욕, 종, 절궁이에요. 인성이 병, 목욕이면 공부적인 측면으로는 아이디어가 많고 기획력도 좋고 그런데 보여지는 이 공부로 가려고 하니까 일관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침 절로 오니까 공부로 풀어내기가 시원하게 뚫리지는 못하고 자꾸 끊어지는 거죠. 남녀 모두 엄마인데 엄마도 어떨까요? 병, 목욕이잖아요. 병, 목욕이 절하다. 절로 간다. 자기 과시가 있는 또는 경제활동이든 아니든 개인적으로 바쁘신 모친이겠구나. 그런데 절이니까 나와 아주 죽고 못 사는 엄마는 아니겠구나. 각자 도생이구나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관성 볼게요. 관성, 정화, 병화, 목욕이고요. 여명의 남편은 어때요? 병, 목욕이네? 멋지네? 낭만적이네? 밖에서 바쁘네? 이상이 높네? 그런데 절이야. 나랑은 무정하고 무연하고 집안에선 무력하네 할 수 있어요. 남명의 자식은 어떠냐? 자식이 병, 목욕이면 국영수에는 그닥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응? 아빠 나 음악학원 갈래. 1,000만 원만. 입시학원 좀 비싸잖아요. 아니면 아빠 나 유학 갈래. 5,000만 원만. 이상을 쫓는 자식일 수 있겠구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개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절종이니까 자식이 내 말을 듣겠어요? 남편이 내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기운 빼지 마시고 남명의 자식은 어릴 때부터 너는 너 나는 나 너무 서로 기대지 말자 하시고 여명은 남편에게 너무 기대지 마시고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이 따로 또 가치로 가시고 그러시면 되죠. 식상은요. 개수장생 임수사고요. 장생사 종절궁이에요. 일단 재성이 강하고 식상이 사로우면 난산 난임 이럴 여지가 좀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수기운이 대운에서 또는 세운에서 잘 받쳐주고 있다. 그럼 그 와중에도 난산 난임은 아니에요. 잘 나아요. 순풍순풍. 여튼 자식의 운으로 봤을 때 개수가 오는 게 조금 낫고요. 임수는 좀 자식의 운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임수가 있다면 건강적인 면에서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러나 절처봉생이죠. 절이라는 글자는 무조건 가라앉고 땅굴 파고 그런 글자가 아니에요. 바닥을 치면 올라오는 글자예요. 자식의 운기가 안 좋다. 그래도 무조건 계속 안 좋냐 아니고요. 지켜보면 또 좋아지는 것이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또 좋아져요. 걱정 마세요. 신묘일주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자기 거 만드세요. 자,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순이고요. 신금 일간이니까 비겁부터 해서 금수, 목, 화, 토로 배치를 하고요. 지장간인 재성에만 있죠. 1번 비겁부터 보겠습니다. 절태예요. 형제운 약하다. 동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너무 으쌰라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자, 2번 식상 장생사 임수사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산액 또는 부인병 조심해야 되고요. 장생 개수라도 여튼 절로 기결이 되니까 여명의 자식을 일찍 내보내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효도 받는다. 그런데 안 내보내고 내가 데리고 있어. 그러면 효도를 못 받는다. 절처봉생의 기운 때문이 그래요. 붙어 있으면 서로 으르렁 거릴 수 있거든요. 3번 재성, 걸룩, 제왕이고요. 돈 많이 벌죠. 그런데 또 많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도 부친도 걸록 제왕이니까 사람 괜찮고 능력 있고 그런데 절로 오니 오래 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무정하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겸손하고 받쳐줘야 돼요. 너무 나만 잘났어 이건 아닌 거죠. 4번 관성, 목욕병. 여명의 남편은 가정 외적으로 바쁘고 좋은 말로는 영업하느라 또는 아니면 내 꿈을 쫓느라 그렇게 바쁜 거죠. 그래서 신묘 여명은 남편 떡이 좀 그래요. 그래도 절처봉생이니까 50대 이후로는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해요. 남명은 자식운이 약한데 자식을 병 목욕으로 두면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시키고 일찍 내보내면 서로 좋고 괜찮다. 자, 5번 인성 목욕병이고요. 화토동법이에요. 모치는 커리어 우먼이거나 아니면 자기애가 강한 분이에요. 그러나 절로 앉았으니 덕은 좀 약하고 공부도 항난,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많은 게 신묘에게는 어느 면에서는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베이스로 꾸준하게 한 길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묘일주 12신살 12운성 보겠습니다. 일단 이 구조는 제가 12신살인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어요. 정확히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래요. 자, 일지 묘목이니까 해, 묘미, 삼합을 이루고요. 그리고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 방향때 시기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고 상태 상황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신금의 합은 병화, 병신합이죠. 여명에게는 남자운, 남녀 모두 직장운이 병화운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신금의 충은 을목, 을신충이에요. 을목이 아예 옆에 있거나 또는 을목이 행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재성의 기운이 약해지는 거예요. 남명에게는 부인인데 부인의 기운이 약해지고요. 남녀 모두 돈인데 돈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인이 좀 몸이 허약해지실 수가 있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돈은 나가는 거죠. 어디 가니 뭐 이렇게. 이리 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을목이 왔다. 부인한테 더 잘해주시고 돈은 단단히 단돌이 단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죠. 그리고 또 목기운에 해당하는 또 내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파란 스파크, 뾰족뾰족 파란 스파크는 일지와 지지의 충돌이고요.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12신살 12운성이 종합적인 검토의 조심이고요. 자, 파란 동그라미 사주 원국에 따라서 신강 신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심이에요. 호불호가 있겠죠. 파란 스파크 뭐가 있을까요? 묘목이 동착이 된다 이럴 때 불리해요. 그리고 자수, 자묘형이고요. 오화, 오묘파고요. 신금, 묘신, 원진, 귀문, 유금, 묘유충이에요. 빨간 동그라미 묘목, 사화, 오화고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는 자수, 신금, 유금입니다. 자, 12신살 순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해수, 지살부터 볼게요. 해수, 지살, 목욕이에요. 해, 묘미, 삼합의 반합이에요. 목균 재성을 만들죠. 아이디어가 넘치고 움직임, 변동, 변화도 생기고
재성으로 기결이 되니까 괜찮아요. 움직이셔도 변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수, 연살 장생이고요. 자묘형이 오는 거예요. 자묘는 청개구리 기운이라고 해요. 하라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자수 행운이 오면 새로운 거, 사업이라든지 또 뭐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또 답정너예요. 이미 내가 답을 정해 놓은 거죠. 하지만 장생으로 온다라는 것은 좀 귀를 기울여서 타인의 얘기를 조언을 참고하실 만해요. 훨씬 나에게 이득이 될 수가 있죠. 축토 월살 양이고요. 신묘가 원래 촉이 참 좋은 일주예요. 뭔가 맞다 싶으면 맞고 틀리다 싶으면 틀리고 이 현침의 기운이 강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월살인 축토가 들어올 때 신묘는 좀 형이상학적인 정신적인 부분에서 관심, 촉이 아주 발달해요. 자, 그리고 축토는 신묘일주는 축토 행운이 오면 꾸준히 한 길로 참고 견디면 먹을 게 반드시 생기는 그런 행운이에요. 임목 망신태예요. 망신에 이 태가 붙으면 사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욕심이라든지 어떤 억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충수를 두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면 뭐 사업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파악, 어떤 단체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얕거나 없는 거죠. 그런데 귀는 또 얇아지는 거예요. 인목이 재성이잖아요. 그러니 이 결과물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는 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잘못 판단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망신이 왜 망신이겠어요? 망신의 빌미를 만드는 것을 망신살이라고 해요. 조심하시고 정확한 파악, 전체를 보는 눈 중요하시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도모하신다 그런다면 또 먹을 게 생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묘목 장성절이고요. 묘목이 두 번 겹치는 거예요. 신묘가 절인데 또 절이 들어오는 거죠. 장성으로 오면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절과 같이 온다. 그러면 내가 맞고 넌 틀렸고 내 편이 아니면 적! 뭐 이렇게 너무 극과 극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할 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항암이 암세포 몇 개 죽인다고 좋은 균까지 같이 쓸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아우 무시무시하지. 절이 약간 그런 기운이에요. 디테일이 약해요. 뭐 아니면 도. 그래서 묘목이 들어오면 원래 예민한데 더 신경에 날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데 이 행동, 생각이 더 커지는 거죠. 내 말 무시해? 너 누구 편이야? 뭐 이렇게요. 홀 아니면 짝? 뭐 이렇게. 응?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토 반암묘예요. 신묘에게 진토는 굳히기 같은 거예요. 있는 거 누리고 사시고 묻어놓고 사시고 너무 위를 보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좀 확고히 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시라라는 거죠.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뭐 이렇게. 진토 행운에 신묘는 이런 더 뭐라고 있죠?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굳히기고 또 보관이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죠. 사와 역마사고요. 이 사가 들어오는 역마는 그냥 머리 빼고 움직이는 경거망동은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자칫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도저도 아닌 좀 가만히 있는 것과 그리 차이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니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일관성 있게 좀 밀고 가기가 어렵겠죠. 움직임, 변동, 변화가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방법은 있어요. 조금 먹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습니다. 오하, 육해병이고요. 오묘파예요. 인성과 관성의 깨짐이에요. 공부는 잘 안 되죠. 문서 계약 잘 안 풀려요. 몸만 바쁜 거예요. 마음도 급해. 그럼 아무것도 안 되나요? 사주를 왜 보겠어요. 기운이 이렇게 갈 때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할 거면 그렇다는 거죠. 어중간은 오화 행운은 안 하니 못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토 화계 쇠예요. 오화에 이어서 미토도 공망이죠. 문서, 계약, 사인 이럴 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 행운에는 되도록 뭐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저 집 팔까요? 말까요? 미토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넘어가면 지나가면 해, 묘미, 삼합의 반합이라서 그 와중에도 얻는 게 있지만 그런데 이때 쇼부를 보고 결론을 짓겠다 그러면 좀 미치는 장사가 될 수가 있어요. 신금, 겁살, 제왕,
뺏기는 시기예요. 그런데 제왕이니까 뺏기는 줄 모르는 거죠. 내가 걷어오는 줄 아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서 남의 말도 안 들리고 그래서 누가 충고 조언하면 짜증만 나는 거예요. 자칫 곤란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호불호가 있어요. 신약하면 그래도 돈을 보고요. 신강하다 한다면 대박인가? 쪽박일 수 있어요. 확장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유금 제사의 걸록이에요. 묘유충이고요. 묘유충은 가시적인 보여지는 충극이에요. 뭐와 뭐가 충을 하는 거죠? 비겁과 재성. 뭐가 깨질까요? 나무와 쇠가 만나면 나무가 깨지겠죠. 돈이 깨지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재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신중하고 의심하고 돌다리 두드리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술토 천살관대요. 묘술합을 이루네요. 그러나 천살관대의 묘술합은 앞에서 볼고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앞서서 이 신금 유금 행운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다면 술토 행운은 그래도 힘든 날은 지난 거예요. 바닥을 친 거죠. 그래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럴 때 더 경쟁력을 갖추시고 준비하시고 이러면 차후를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조심 방향이고요. 보라색 동그라미 방향 조심이에요. 먼저 묘목 정동 3시 방향, 미토 남서 7시 방향, 사화 남동 5시 방향, 오화 정남 6시 방향이고요. 그리고 표시는 안 했는데 술토 북서 10시 방향은 나는 괜찮은데 윗사람이 좀 아프거나 약해질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라든지 손윗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튼 말씀드린 방향들은 이사, 이직, 학교, 계약, 병원 가지 마시고 또 격리 자리, 금고 자리 두지 마시고 두루두루 조심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현 거주지 기준이고요. 세대주 대표자 기준입니다. 신묘일주 신살 건강 조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쇠 계금 자물쇠로 열쇠를 연다. 그러니 정밀한 기술 업상 아주 좋은 거죠. 손재주 좋고 꼼꼼하고 해결해주고 이런 업상이 좋은 거예요. 현침 바늘처럼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고 뾰족하고 정밀한 철쇠 계금의 기술 분야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구추방에 불미스러운 이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공통이고요. 천파성, 분리, 절단, 변동, 변화, 뭔가 진득하게 도모하고 같이 가고 이런 것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력 갱생이라고 하는데요. 천파성인 걸 알고 내가 더더욱 더 열심히 한 길로 올곧게 이렇게 간다. 그런다면 잘 되는 거예요. 건강 조심이고요. 신강, 신약을 떠나서 일단 뼈, 관절, 신경계, 간, 사고, 수술 이렇게 목기운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금기운이 많이 몰려 들어올 때 조심이고요. 신약하다 한다면 만약에 화기운이 많다 그러면 금기운도 조심하셔야 돼요. 폐, 대장, 호흡기, 임파, 또 갑상선 다 포함이에요. 자, 신묘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신묘일주가요. 눈치가 빨라요. 임기응변, 대처능력도 좋고요. 그런데 그 눈치가 촉이 다 나에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절로 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남 좋은 일 시키는 촉이 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묘에게 사주에 만약에 물이 많다. 그럼 또 묘목이 부목이 될 여지가 있어요. 뿌리가 좀 흐물흐물해질 수도 있죠. 신묘는 그래서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정확한 업상, 똑 떨어지는 업상, 신금의 기운으로 날카롭고 분석하는 업상에서 한 우물을 파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또 신묘가 대운의 흐름이 금수, 목으로 가는 흐름이다. 완전 왔다죠. 완전 좋죠. 그런데 저는 그런 업상도 아니고 대운의 흐름이 화토거든요. 사주에 물도 많거든요. 그래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단 일지에 재성을 깔고 있잖아요. 신묘는 어리버리 사주가 아니에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신묘는요. 강단 있는 사주예요. 걱정할 거 걱정하세요. 제가 종종 어떤 분이 또는 몇 분이 책에 사인을 좀 해달라고 부끄럽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 때 뭐라고 쓰냐면요. 그대의 생각이 그대의 운명이다. 또는 그대의 믿음이 그대의 운명이다 라고 써요. 그대의 생각이, 그대의 믿음이 진짜 그대의 운명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늘 나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진행시키시면 끝! 잘 돼요. 분명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